제가 1950년도 6.25 동란 날 때 우리가 동란 나기 전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 지금은 없지만은 대구 역이 있었는데 그 역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 철길을 건너 가지고 가던 기억이 있어요. 비난 간다고. 비난 어디로 갔나 하면 경남 밀양이라고, 거기에 위양이라고 있는데, 경남 밀양에 위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정이 수백 년 된 연정이 있어요. 우리 위 때부터 거기 계셨는데 거기에서 전쟁 기간 정확하게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이제 왔을 때는 수창국민학교 안에는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공부는 옆에 미창이라 거기에 개조해가지고 합반을 안에 여러 개 칸을 질러가 학생이들 앉아서 수창국민학교 그렇게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5학년까지 아마 거기서 다닌 것 같아요. 전쟁통에 공백 때문에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선생들도 불안했고 우리들도 제대로 공부를 뭘 했는지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뭐 특별히 그 당시에 기억이 별로 없고 개성 중학교와 개성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미션 학교라서 이제 교회에 나간 기억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몸이 허약해서 폐렴 기침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기침하는데 피가 올라오더라고. 그래가 그게 폐렴이라 그래가 쉬어야 된다 걔가 전 반년 그렇게 쉬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술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사진반에 있었어요. 사진반에는 김태한 선생님이라고 부산에 경성대학에 가 있죠. 그리고 김태한 선생님 말고 허정중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배웠는데 사진 찍으러 저 팔달교 지금 그게 뭐 별 그게 없습니다. 밤수치라고 있었어요. 그 숲속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그걸 암실에서 인화 작업을 하면서 신기하게 뭐랄까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흥미를 느끼면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사진반에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지냈고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저기 칠곡에 박격포가 떨어져가는 그런 뭐 저녁이 되면 소리가 난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쟁통에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저희 아버지가 공의로 있다가 칠성동에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좀 나았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전부 다 어려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공의로 있을 때 뭐 환자들이 왔다 들라 하고 뭐 사건들이 많이 교통사고라든지 뭐 다른 치안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 등이 전쟁 후에 있었고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은 가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뭐 참 그런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그나마 의원을 했기 때문에 큰 그건 어쩌죠. 사회적으로 뭐 지금 생각하면 털이 안 잡혀 있다고 봐야죠. 사진에 특별한 계기라 하는 거는 친구가 종로국민학교 다니던 같은 반이 중학교 와가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저희들 사진반에 관심이 있었는데 서상기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그때는 암실 구하기 어렵어요. 집에다가 그 친구 집에다가 암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화약을 태워서 하는 그런
사진의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 잎 모양으로 그 안에 그 모양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사진이 있다면 사진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런 인화하는 걸 하고 그런 그 신기한 말하자면은 그 사진의 참맛이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진을 만들어내서 새롭게 뭔가 그 있는 형상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신기하게 느껴졌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학을 조금 잘했는 것 같아요. 도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했는데 그리는 거 그런 걸 잘했는데 그래 이제 그 당시 시대가 사회적으로 폭탄하고 모든 게 이제 슬럼화되고 전쟁 때 부서지고 이런데 이제 건설하는 때가 그 시기에 이제 좋은 그 직업이라고 다 생각하고 건축학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시대에. 와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전쟁통에 그런 거에 그 교육을 해서 그 짝쪽의 직업을 가지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생각이 했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하나의 그 뭐랄까 할까 흐름이죠. 사회적인 분위기죠. 그때는 이제 토목 건축학을 가면 건축하고 토목학이 붙어가 이제 이게 나눠집니다. 미술 공예학과 같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토목 건축을 다녔는데 한 1년 다녔어요. 1년 다니까 뭐 제도하고 뭐 이런 걸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싫더라고요. 너무 근데 관심 있게 느껴진 게 이제 좀 자유스럽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그 미술가가 그림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도 그 당시엔 좀 뭐 서울에 가서 시험쳐 떨어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가보다는 장래가 그게 안 낫겠나 내 적성에 맞는 게 안 낫겠나. 이제 새 공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영수라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새 작업하고 있는 우리 동기가 있는데, 거기하고 몇 사람이, 우리 점정식 선생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미술공예학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각을 한다, 공예도 한다, 뭐 다 디자인도 한다, 뭐 전반적인 공부를, 그게 64년도, 65년도가 계명대학이 생기면서 미술공예학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동양화 과목이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이 서양화 하니까 서양화만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공예라 해도 주로 공예, 바깥 제목은 공예인데 내용은 이제 서양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초기니까, 초기 이제 미술대학이라 하는 게 뭐 제대로 그 미술 교육을 외국에서 받았다는데 다른 데서 받아서 했는 게 아니고 미대를 만들어서 이제 처음 가르치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지내면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지금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그때에 이제 선생님이 동양화를 배우고 싶다 하니까 지금은 수성교 그 근처에 계시는 이제 서동균 선생님 를 소개했어요. 서예를 배우러 온 건 아니었거든. 동양화를 가르쳐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동양화로서 선생님을 봤는데 그 동양화를 하려고 그러면 서예를 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죠. 서예를 하라 하는데 서예에 그 획 끊는 거, 길령자 획 끊는 것이 사실 서예 배우면 모든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배워요. 왜 그러냐면은 운필을 하는데 점을 하나 찍으면은 그 점 자체를 늘려서 중심선을 만들기도 하고 빼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게도 하고 점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드는데 그 원리는 모든 그 획은 점 찍는 그 획을 옆으로 한다든지 바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체본을 줘가 이렇게 설악해서 썼는데 몇 번 쓰더니 이제 그 글자에 이제 가서는 그런 그 체본을 그 배우면서 그 글자를 설악할 때는 만번을 설악하니까 아, 내가 이거 하러 온 건 아닌데, 내가 서예 배우러 온 건 아닌데, 서양화를 배우고 그 그림을 배우러 왔, 동양화든지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 왜 서예부터 갈지? 그 당시 몰랐죠. 점이 확대되면 형이고, 형이 확대돼서 입체적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긴 점, 선, 면, 점과 선과 면이 다 이 통하는 건데, 조형 요소로서. 그 당시에는 서예에서 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해가 안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점에 대한 그런 기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 70년대 장기는 안 그랬지만 70년대 점을 찍고 앉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찍는 게 아니고 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작업이었어요. 70년대 작업이. 청목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71년도에 청목회가 조직됐어요. 청목회는 왜 그렇게 했노 하면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가 시작한 거입니다. 졸업하는 학년에 제가 그 청목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2회를 했어요. 2회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졸업하자 이제 바깥에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 이제 원했죠. 원했는데 이제 학교에 점정희 선생이 불러가지고 그때는 학과장이었어요. 그 서클을 바깥에 들고 나갈 수 그거 할 수 없다. 그거는 학교에 두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서클이 학교에 두게 됐는데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이 우리는 그 화랑이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이런 데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서클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왜 그러나 하면 군에 갔다 와서 제일 이제 갈증이 심할 때죠. 와 그러면 바깥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사회에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데 서클을 만들어서 그 작조하고 보조를 맞춘다든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처지에 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반발이 좀 있었죠. 그런 갈등에 의해서 이제 두게 됐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제2의 동창회가 된다 이래 됐어요. 와 그럼 거기에 거의 학생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졸업해서 나간 애들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면 동창회가 뭐 하다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그게 이제 못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림에 대해서 대학교 이제 다녔다고, 대학 다닌다고 좀 다르게 그리겠다. 그런 그게 있었고, 왜 그러나 하면은 그때가 이제 USIS라든지 이런 기 활동이 그 지역에서는 그 미 공무원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미 공무원이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였고, 서양 문화, 서양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창구가 그 저쪽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작가들 예를 들면은 뉴욕에 실제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그쪽에 전시를 하고 또 그런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고 또 했고, 그 당시 이제 서적이라고 하면 미지에라든지 일본의 잡지 미지에라든지 뭐 그런 아딘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작품 USIS에서 이제 그거 책을 다 잡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잡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이 미국의 그 70년대에서 그 액션 페인팅에서부터 그 다음에 70년대 이때의 팝아트라든지 팝아트가 그 당시 많이 들어왔어요. 책단이. 거기에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듀샹이라든지 듀샹의 그 병기 작품 그런 걸 발표했던 책이라든지 또는 그 잽 존스라든지 뭐 짐 다이라든지 이런 팝 아티스트 작가들의 책이 그 당시에 이제 USI에서 통해 들어왔어요. 내가 외국 갈 수 있던 것도 그런
그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었는가. 뭐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런 그 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랬고 또 내가 또 논문 쓴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잽 존스에 대한 그 논문을 썼는데 그게 쓴 이유는 좀 더 앞서가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미 대학교에 이제 다닌 사람은 4년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서적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갖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현대미술하고 이렇게 했을 땐 조금 우리는 시니컬하게 봤어요. 와 그러냐면 이미 그런 걸 다 우리는 접했고 그 책으로 다 접했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70대 초기엔 점정희 선생님 영향 받았어요. 그리고 액션 페인팅의 영향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았죠. 그 액션 페인팅 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노. 남관 선생님도 내 초기의 작품 한두 작품은 남관 선생님 작품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예, 문짝하는 그런 거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앵폴 메리 그 당시, 그렇게 세계 미술 사조를 다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 새로운 그림의 갈증이 있지, 그걸 이렇게 다져가지고, 말하자면 하나의 자기 형식으로 만든다 하는 데는 관심입니다. 전부 다 시대가 새로운 그림에 대한 관심이고, 예를 들면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지, 한 작가가 거기에 대한 그 깊이를 갖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와 그러냐면 새로운 문물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새롭다 하는 거야. 인상파와 다른 새로운 그림에 대한 그 흥미였지.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기였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유파를 남관 선생님이 그 액션 페인팅을 통해서 문자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한글하고 연결시켜서 끝을 낸 그런 분,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서 남관 선생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인기였어요. 그렇죠. 추상화락하기보다는 이제 추상화죠. 추상화는 앵포멜적인 건 추상화죠. 예. 그렇기에 내중에 한번 작품 보시면 알지만 초기 그게 대학 미전에 뭐 입생인가 특생인가 뭐 했던 작품들도 있고 있는데 그 위에 질감이 그렇게 전후의 앵포멜적인 전쟁통에서 폭격돼 가지고 그게 이그러지고 물질감이 흩어져가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다가 이제 형상을 위해서 이제 글자, 문자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어서 이제 점에 대한 관심, 점선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되죠. 와, 원초락하는 걸, 그 당시는 전부 다 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그림에 가장 기본적인. 왜 그렇게 했냐면 3차원을 2차원 속에 표현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원에 표현하는데 2차원의 형상이 어떤 게 있냐. 그러나 근원에 대한 우리의 근원, 동양이라 하는 근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점이라 하는 게 이상하게 관심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인상파를 배경하고 2차원의 2차원으로 그리겠다. 그게 강령같이 미국 미술 또는 유럽 미술의 이제 개념 미술부터 시작하면 잽 존스 뭡니까 듀샹부터 시작해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도입하잖아요. 그 개념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째 작가가 자기 개념을 갖고 이제 뭘 설치하는데 그게 이야기가
통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는 뭔가 하면 그것도 아마 철학적으로 보면 분석 철학하고 연결이 안 돼 있겠나 싶어요. 와,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는데 화면을 본대 그림이라 하는 2차원 속에 2차원을 나타내는 건데 3차원 그려왔다고요. 눈의 환영, 눈을 속이는 방법으로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속여왔다고. 그런데 그걸 미술사적으로 해오면서 전부 다 그 앞에, 우리 앞에 그걸 부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 그 후에 또는 미니멀 아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게 개념에 대한 영향이, 개념 미술에 대한 영향이 많아요. 두샹의 영향이 많아요. 말하자면은 팝 아트도 실제로는 개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회화를 2차원학하고 또 결국은 형상을 전부 다 배제해 나가면서 그 인상파부터 오면서 색채 추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대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미니멀까지 오면서 뭘 했냐면 형을 부정하고 그 안에 환영도 부정, 그 안에 있는 일루전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다 보니 물질감이 들어오게 되는데 물질 속에 행위는 해야 되겠는데 붙자고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했는데 뭘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미술학하는 기본 속에 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자 했겠죠. 내가 볼 때. 그래서 행가 아닌가.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미니멀을 사용했지만은 미니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것들이 다 바르게 이야기하면 서양 사조의 번안해가 왕기거든요. 내가 미술책을 보고 그 다음에 해봤는데 서양 미술 내가 외국 가게 된 게 또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문화하고도 다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만 따랐거든. 그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교육을 배웠을 때에 외형을 따서 그 인상파를 가져왔지만 외형의 인상파를 일본 사람에 의해서 딱딱한 그런 인상파적인 모양을 가봤고 서구 미술을 할 때도 서구의 작가들이 가서 보고 그랬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로 그 사회와 관계없이 현대미술하면 현대락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그 작용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있었죠. 예.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일본에 가고 우리가 그 당시 내가 했잖아요. 미니멀 했잖아요. 미니멀인데 그때는 물질감에 하고 그게 텍추어, 바보의 미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질감이거든요. 이 도배를 하는데 도배하는 바보의 미장 아무 미장을 하는데 아무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바보 짓이라 이 말이야. 내 말이 그 도배하는 것이 그래놨는데 그걸 지금 그림이라 하면 미니멀이라 하잖아. 그 물질감을 이야기하는 물질감 때문에 인간이 더욱더 감각적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설명을 위해서 형상을 통해서 그림을 이해했는데 미니멀까지 오면은 결국은 색깔보다도 행위를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목부터 바보의 미장이라는 게 바보 짓이야.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그 행위는 뭔가 하면 바보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그거 미니멀이 그까지 왔다는 거죠. 그걸 해보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 도망갔냐? 사람이 사는데 이 사회와 관계되어 있다고. 문화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감이 오고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내가 와서 이까지 와서 보니까 그게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 안 된다. 문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문화, 우리가 색깔이 백색이라고 해 우리 문화를 바탕인 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락하는 게 어떤 게 하면 동양 문화락하는 게 선의 문화거든. 거기에 물질감하고 그건 면의 문화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면의 문화에서. 그러면 선을 가지고 했는데 선이 동양적인 거라고 해서 선만 가지고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형을 성으로 바꾸는 방법이 서체가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느끼는 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 고상하게 물질을 배제하고 미술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물질을 배제한 게 유명하고 좋다 하고 뭐 남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림이라 하는 거는 그래도 내 의견,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내가 표현주의적인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전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땠느냐. 그게 문화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의 문화예요. 잽 존스 영향이 크죠. 잽 존스는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 하면은 빗자루를 갖다 놓고 캔버스 위에다가 빗자루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 빗자루지. 그런데 그 사람 갖다 놓을 때는 빗자루가 땅바닥 쓰는 것처럼 가에다가 막 이렇게 표시 그림 그려놨어요. 말하자면 빗자루로 붓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가에 행위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빗자루 갖다 놨다. 허위의 진이치. 허위, 지금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같이 갖다 놓음으로 해서 사실에 대한 그걸 증명하려고 달라든 거예요. 그게 전달해 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잽 존스가 갖다 놓은 거는 이게 붓이 아니다 이거라. 빗자루인데 빗자루로 해놓고 저 빗자루로 하면 밑에 그림 봐라. 그거 내가 붓 가지고 해놓은 거 아이가. 그 붓을 차용해놓은 거다. 그렇게 그 허위의 진위치에 허위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 해서 진실을 참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개념미술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 안 돼 있었다고. 82년도에 내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개념미술학회가 다른 작가의 개념미술학회가 의자 갖다 놓는 거 갖다 놓는 정도는 알았지. 거기에 실제로 그 안에 흐르는 문맥을 다 설명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게 어떤 조합에 의해서 그게 분석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림이라 하는 구조를 어떻게 갖다 놓을 거냐. 그리고 전달을 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그 대상이라 하는 게 망막을 통해서 보는 순간에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대뇌 중추 속에 뭐가 있노 하면은 이미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문화 속에 이거는 말하는 빗자루라 하든지 만약 변기라 하든지 이게 아마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경험 속에 문화 속에 그게 변기고 그게 뭐다 하는 걸 다 보는 순간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작가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하는 걸 알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 끄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뇌 중추 속의 영상을 통해서 보통 문화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서 미스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인연이라고 하는 시를 갖다 놔놓고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통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이라고 생각해서 인연이라고 하고 하는데 실제로 시를 갖다 놓고 그림 속에 시를 갖다 놔놓고 인연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또 그림 처음 가르칠 때 이야기를 해보면 이상한 일,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통하지도 않아요. 혼자 갖다 놔요. 그걸 계속하면 그게 직기락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 그 문화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잽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번역에 그런 전달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계가 있다고요. 첫째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그 대상을 보고 문화를 이해하는 그 단계가 어떤 그림 속에 이루어졌는 그 심리적 수준, 이야기와 그 작품 하나의 이야기와 그게 심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이걸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만들어질 때의 그 배경과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방법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겁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기차에, 가 있기는 기차에 낙서를 막 해놨더라고요. 하고 도망가본 키스 헤링이 또 해고 도망가본 거예요. 그때의 키스 헤링이라든지 이런 친구가 낙서해가 붙잡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퇴사할 때 그때 85년도 그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비치, 그 롱아일랜드 비치에서 그 작업을 그래피티 하나의 축제 비슷한 걸 했다고. 그런 거 했고, 보롭스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롭스키라고 하는 건 이 망치질 이렇게 하는, 좋아하는, 지금 국립현대미술 작품이 있죠. 그래. 그런 작품들 할 때고, 핑퐁 이렇게, 작품인데 핑퐁 치는 다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드로잉 해놨는 거 보면 낙서에다 쪼맨한 종이에다 자기 평상시에 일기 적듯이 그런 낙서하고 번호를 써놨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작업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줄리안 스라벨이 이제 그 PS1에 그걸로 해서 이제 큐비클 PS1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뭐라 합니까? 여기에 우리 가창직은 뭐라 합니까? 스튜디오. 예. 창작 스튜디오에서 이제 작업을 해놓고 이제 깨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새 날개 같은 것도 실제로 털 같은 걸 그것도 갖다 놔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잽 존스의 영향이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개념 미술에다가 이제 좀 더 말하자면은 다양한 걸 붙이고 실험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다고 하고 또 이제 신표현주의가 이제 작업을 시작한 때고 신표현주의가 그렇기에 그려난 게 이발소 그림 같죠. 그런데 그거 흥미는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 직접적인 표현. 그게 유럽에서는 다르게 사용했죠. 미국에서는 뉴아트라고 했고, 불란스라든지 유럽에서는 이제 그게 이렇게 했죠. 신표현주의라고 했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동양화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필휘지라고 하는 건 그냥 체득한 걸 그대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듬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발소 그런 것들다 하는 거지. 드로잉도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걸 그대로. 그게 더 순수하다는 거지. 그런데 나도 그쪽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도 그게 하루 저녁
500호짜리의 그 사운드 그게 하루 저녁에 그런 게 또 미친놈이 널뛰듯이 그려놓은 거라고. 그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느 날 일나가 깜짝 놀래가 그려놓은 것 같다. 그 세골 이렇게 가는 것도 중간에 막 물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놀란 표현, 사회적인 놀래 가지고 있는 표현. 그런 해골 자체가 사람이 놀래가 있는 그런 그 사운드로 말하면은 락무직 같다. 그런 표현을 내 작품에 이제 하던데. 그 이제 표현에 그 스피커를 열어놓고 그 안에 그렸는 이 붓터치를 보시면은 내주 한번 내가 그거 포스터 한 장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내가 봐도 지금도 감동해요. 그게 내가 잘 그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아마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다는 거지. 그게 맛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 논문에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도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불교 미라고 나는 했는데 동양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그 체득했는 내용을 만장그리라 하고 하는 건 그건 만장그리는 것 속에 우리가 그 만분 그 글자를 쓰라 하듯이 그 속에 그거는 체득되어가 테크닉한 그런 게 아니고 쏟아내는 것. 예를 들면 접시 있잖아요. 접시에 문양을 그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양을 그리는데 그 문양을 이렇게 따듬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붓을 찍어가 이 낙서만 해놓으면 되니까 이 붓을 찍어 물감을 찍어가 그냥 휙 돌려놨다고. 휙 돌려놨는데 그 경지는 서예 많은 수천 번 그리고 수만 번 그렸던 사람의 그보다 낫다는 거지. 왜 나은가? 무의식 속에 의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 감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양미술에 그 진수락할까 그런 게 유럽에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우리 액션 페인팅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동양적인 정신이 그 저쪽 서양에도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래가 그런 표현을 좀 했죠. 표현을 하는데. 프레스에 그 당시에 뉴폼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미국의 교육은 참 우리 한국과 달라서 나도 돌아와가지고 뉴욕에서 공부 돌아와가지고 대학교에 경북대학교에 그런 뉴폼 우리 대학교에도 뉴폼 시간을 만들었는데 조형적인 첫째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리는 데 있어서 꼭 어떤 틀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이 작품을 보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지. 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같이 말하자면은 스스로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지. 말하면 어떤 형태를 하나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젓가락을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온다고. 내가 대학원에 프레스에서 대학원에 공부를 할 때 내 옆에 그 다른 친구 하나가 깡통 그렇게 오비 우리 말하면 오비 그 맥주 깡통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 선으로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둥글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그거를 많이 자르더라고. 그래가 웨이브를 우리 대나무 엮듯이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엮어가면서 그냥 천장에 달아놓고 이렇게 하기는 뭐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뭐 그림 되겠나? 저 작품 되겠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가니까 그게 세계 작가예요. 그 작가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남보다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재료를 이용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뭐 거기에 원리가 있고 있어요. 있기에 있지. 원리가 있고 뭐 비례가 있고 뭐가 있죠. 그런 원리는 처음 하는 사람이 이야기고, 그걸 대학원에서 처음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장난치는 것들이 작품 될 것 같지 않은 느끼더라고요. 근데 해놓고 보니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노력이라든지 그 안에 만들어낸 형상이라든지, 그게 지금 세계의 미술 다 그래요. 서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작품 네가 느낀 거, 내가 느낀 거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작가가 자기도 이야기해. 자기는 이래서 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작품이 돼서 평을 하는데 다 좋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작가가 갖고 있는 태어나는 곳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많은 선험적 경험을 해가 있어요. 조상 때부터.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만들었는 그 자체가 그게 예술이고 그게 문화고 그게 작품이라고요. 그걸 잘못 착각해서 요래 만들어야 저래 만드는, 다른 사람 비슷하게 가야 된다, 또 미술사적으로 이래야 된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뉴폼이에요. 길거리에 가다가 그때 고민을 많이 할 때 뭐 왜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작품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좀 내게 맞는 게 돼야 되겠냐. 그런데 고민을 그때 몇 달 했지 싶어요. 그런데 우연히 바깥에 나가 발에 차인 게 있어요. 그게 차인 게 뭔가, 스피커 이렇게 두 개가 이 줄이 달려가지고 그 스피커 그때 뮤직박스죠. 뮤직박스에 스피커만 뜯어야 길거리에 내둥걸려져 있었어요. 그거 가져와 가지고 부채가 소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소리락하는 시절, 그게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내가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어요. 어떤 시끄러운, 지금도 그렇지만 여 작업장 바깥에 또는 잠자는 집 바깥에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뉴욕의 하이웨이가. 차가 막 쉴 새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시끄러워요. 창이 호창이에요. 또 그 시끄러운 소음을 표현하겠다. 지금 여기 이쪽 쪽에 있는 작품 어디에 있는, 이게 소음 그 첫 작품이에요. 아까 내가 갖다 놨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게요. 소음을 그대로 녹음했는데, 소음을 그렸는데, 그러면 소리락 하는 건 왜 만들어야 되겠노? 그냥 갖다 놔놓고 붙자고 그냥 뭐 평상시 한 대로 붙자고 슬슬 해봤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서 내가 발견한 거예요. 붙자고 이렇게 해놨는 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바람같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바람이 불 때의 형상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문종이를 구멍을 뚫어봤어요. 이렇게. 바람 카이기는 옛날 문풍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그 속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붓질을 했는데 바람같이 느끼는 그런 행상을 해서 갖다 걸었어요. 말하자면은 소리락 하는 건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림의 소리락 하는 건 시각적인 걸 청각적인 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고민이었어요. 소리락. 말하자면은 소리에 관계되는 그 스피커는 내 눈에는
십자가 속에 십자가 고상과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메시지 같은 메시아적인 같은 그게 있는데 그 자체가 아까 내 십자가 고상 하는 이야기도 했죠. 그 여자를 했다 하는 이야기 했죠. 이 십자가를 이 스피커를 갖다 놨는데 그 상징하는 느낌과 이 상징하는 느낌이 같아요. 뭔가 하면 스피커 자체가 양에 속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스피커라 사운드라 했을 때 소리라 했을 때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라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 그게 문자로 말하면 소리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스피커라 하는 게. 또 바람 그 자체도 소리의 흔적, 소리의 그 행위가 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피커만 걸어놓고 그냥 검은색만 탁 칠해놨다고. 검은색은 소리가 없잖아. 아무것도 행위가 안 해놨잖아. 그러면서 무거움에 대한 없는 거를 조용한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고 스피커를 걸어놨는데 그건 그림 아닌 것이 보이지 다른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그림이라고 해놨는데 그 뭐 개념이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그리고 붙자국을 막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뭐 해골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 안에도. 그러면서 붙자국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걸 지워버리고 싶은 뜻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워진다 하는 그 자체도 실제로 있는 걸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거든. 뭐 다른 사람 지워진다 하더라면 안 지워지거든. 그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그 위에 지었기 때문에 어? 그 지워가지고 완전히 그 권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보여도 실제로는 권한을 못 변해야지. 이미 관념 속에 그 위에 한다 하는 게 내 관념 속에 들어앉았거든. 그거는 표현해야 되겠다는 처음에는 사회적인 억압에 의해서 그걸 들고 왔어요. 사회적 억압,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군에 외국 갔다 왔으니까 군부 독재의 그 억압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것 속에 그런 그 억압의 표현을 위해서 그 이빨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거 가봤어요. 특징적으로. 해골이 있는데 해골에 이빨을 쭉쭉쭉 위에다 덮어놓기도 하고 그냥 그려놨어요. 그 이빨을 나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나 하면은 일을 간다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전두환 시대에 억압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참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놨거든. 내 적에도 같이 그걸 했는데 인내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하는 것은 그런 인내가 어렵고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거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해서 인내에 의해서 결실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말을 그것입니다. 해고락하는 게 말하자면 허무에 대한 그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세월이라 하는 거 또 이 두개골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그 의지를 담는 하나의 그걸로서 그 의지가 결국 우리 세상을 변했다 하는 거거든. 사운드하고 해골처럼 그거 치환시킨 것밖에 안 돼요. 해골이라든지 해골이라 하는 거하고 사운드라 하는 거하고 시간의 거울 하는 거예요. 해골하고 사운드는 결국 오브제를 치환시킨 것밖에 안 된다. 치환시켰다 하는 말은 스피커 빼고 그 안에 해골 갖다 놓은 거예요. 와 그러면 해골도 스피커 같이 그런 이야기거리를 양에 해당하는 죽음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프레스에 내가 세계적으로
참 굉장히 중요한 선생이 있었는데, 그 이제 논문 지도 교수는 The Pure Art 해가지고 에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Pure Era American Art라 해가지고 1968년도 81년도까지 그 책을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 평론을 첫 평론, 일본 갈 때 평론, 코리 로빈스라고. 그래서 코리 로빈스라든지, 그 다음에 켈빈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켈빈 알버트가 나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사람은 조각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조각가예요. 켈빈 알버트. 이분은 그 테라코타, 흙을 주물리는데, 떡 주물려서 주물리는데, 작품 내가 저쪽 쪽에 그걸 갖고 있는데, 개인전 했는 그 가장 간단한 걸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 드로잉을 가르쳤는데, 드로잉 참 재밌게 가르쳐요. 드로잉 그냥 장난치듯이 이렇게 해놔놓고, 그걸 접어가 A와 B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드로잉 했는 걸 또 다른 드로잉 했는 걸 붙여가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자관 이 장난을 많이 쳐요. 이 드로잉에. 그래서 그렇게 그 우연한 효과를 갖다 놨는데,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새로운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표현 방식. 말하자면, A에서 B를 결합하고 B에서 C를 결합하는데, 그 사물을 묘사하기도 하지만은 사물을 갖다가 그렇게 뭐 단순화하고 또는 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드는데 새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드로잉을 배웠어요. 또 구라라카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색채 추상화, 색깔 하문 물감을 칠하는데 색깔이 수만 번, 그렇게 막 수만 번 아니지만 수십 번 겹쳐가지고 그 색깔이 나오는데 오묘한 색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 거기에서 그만큼 이제 변화가 이제 오게 됐냐면 충격이었죠.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구에 있는 그 인간 삶 가운데 이 여행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대구 지하철, 대구 그 동대구역에 대한 걸 그림으로 좀 남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본 것이 뭔가 하면은 지하철에 대한 문제, 또 참사.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내 제자가 그 지하철 사건을 죽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큰 참사죠.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이 일을 벌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남기고 싶었나 하면은 사회적 정은, 작가가 그 사회에 살면서 그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그 지하철 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참사를 통해서 인간의 서로 나무 탓을 한다든지, 또 지하철 통해서 그 약자와, 거기도 약자와 그다음 강자가 있는 거지, 사회가 일본. 말하자면은 그걸 당한 사람은 죽음도 처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일 처리하는 게 고압적이고, 또 군중들이 한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사에 대해서 그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그 안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거기에다가 추모하는데, 추모 교회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거기에 또 뭡니까 한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또 그 지하철의 그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기록으로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유파를
또는 뭐 형식주의자라서 어떤 한 그림만 계속 그리가 그렇게 뭐 그 작조의 대가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은 나는 없거든요. 작가로서 그 시대에 살아서 그 시대의 문화를 흡수해서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그 현대미술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뭔가 그런 걸 담아두는 게 좋겠다. 언젠가는 이게 한 번은 보일 때가 있겠나. 그래서 5분 기회에 보일 수 있어서 대구 시민들한테 그걸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너무 시장이나 뭐 그런 관료들이 그런 그 좀 뭐 한 걸 그걸 통해서 뭔가 치유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저 서울에서 이걸 발표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끝낼 수밖에 없네. 미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가갈 건가. 그게 내 책무 아닌가. 작가로서 갖고 있는 책무 아닌가. 그냥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뭐 하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게 오히려 더 세계적인 이야기지 싶어요. 분절되어 있는 거는 끊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아닌 그 우리가 그림이라 하는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이제 좀 그 미화했다 하면 미화했다 할까. 조형적으로도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이제 선을 내가 하던 작업에서 그걸 했기 그 위에다 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합되어서 나온 건데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런 뭐라 할까 석할까 그래서 다 기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이거 안 하더라도 그런 걸 그대로 담아 놓음으로 해서 그게 자체가 내면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걸 잘 깔아지게 또 색도 그렇게 야단스러운 색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그 추모의 그런 걸로 담아 놓기 위해서 선을 사용했어요. 선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선도 사용하고 이제 그게 했는데 선이라 하는 것 자체가 동양 문화 속에 나온 거거든요. 글자라든지 이 형이라든지 점선 명쾌했잖아요. 선은 점의 연장이고 연장이 있고 또 선 자체는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 서에 그 전달하는 하나의 그 기호체거든요. 그걸 쓰기 위해서 선을 썼는데 그 선이 우리는 모프를 사용하다 보니 굵고 가늘고 해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입체적인 문화가 아니라 평면적인 문화, 사변적인 문화의 선이 그렇게 형상을 선이라고 하는 게 형상을 단순화시키고 형상을 요약시키고 추약시키는 방법으로 선이 본래 존재한 게거든요. 그래 그 선은 우리 문화와 같은 게 우리는 서양 문화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질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실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그 물질감은 그런 표현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누르트리는 쪽으로 단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입체 조각으로 다시 돌아갔냐? 입체적인 걸 했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체 평면을 구별하지 않아요. 평면도 입체가 만들 수 있고 입체도 평면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런 서양 문화를 한 게 아니라 뉴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상의 도입이거든. 새로운 형상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다시 추상과 구상을 결합한 거. 또 형상을 실제 형상한 게 과거에 형상하는 조각적인 형상이 아니라 이거는 통이 비어져가 안에 들다 보이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서 형상이 꽉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런 경험을 다 여과시키고 나서, 미술사조 여과시키고 나서 다시 입체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라고요. 그러니까 평면과 입체를 구별하지 않고, 또 물질에 대한 거, 표현이라 하는 물질에 예를 들면 조각이라 하는 거와 구별하지 않듯이, 평면을 해와라 않듯이, 내가 매체, 무슨 매체다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 그리고 과거에 조각이라 하는 그런 돌로 만든 문화에서 철로, 그 다음에 금속으로 왔는데, 플라스틱까지도 오고 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재료, 그 다음에 그런 매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가능한가. 그래서 입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속이 텅 비어져 있어서, 그 비어있다 하는 건 여러 가지, 또 비어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개념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개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을 왜 이제 그 다른 개념으로 가져오느냐 하면은, 저기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그럼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가죠. 그러나 해골 단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수많은 사람이잖아.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와, 그러면 닭으로서 같은 걸 덮어가지고 씌웠어도 떠낸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떠낸다 하는 같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본의 아우라를 뺀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는 아우라를 빼고 속을 빗게 한다 하는 뜻으로 그걸 했는데, 말하자면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저 닭이라고 했을 때, 그게 말하면 그 피리를 부는 것이, 그 예를 들면은 비어있는 속을 울리는 하나의 소리와 같이 이걸 만들면서 하나의 표현이 수만 개 세대별로 이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DNA 구조로서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이어가잖아요. 즉 한 해골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 하는 게 60년이라든지 뭐 70년이라 한다면, 그걸 펴보면은 수많은 시간이 된다고요. 수많은 세대가 된다고요. 그 세대의 DNA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전달이라 하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식이라 하고, 그 다음 DNA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 많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는,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그 짜는 방법의 하나의, 이 단위체를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의 하나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렇게 보면 좋아요. 반복이라 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미 가운데에 반복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반복미 자체가 변화가 있는 속의 반복이라고 본다면은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계절이 반복 같지만은 계절마다 다 다르고 작년과 금년과 다 다르듯이 우리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게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하나의 원리만 달성하면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변화가 있지만은 그 전체 덩어리는 하나거든. 그리고 붓글씨 서예의 기본 획만 하면은 모든 글씨가 다 이루어지듯이 저 단위 하나가 수많은 단위의 정식의 한 부분이지, 우리가 이 몸에
단위 안에 DNA 구조 한 부분 자르면 그 DNA 나오는데 그 DNA 구조가 인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하나라 하는 게 올인원 모든 게 하나고 하나가 모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기관이 다 갖고 있지만은 생명하면 어떤 거 하나만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그림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만 통하면은 짜는 방법에 관계되는 것이지. 응? 구성하는 방법, 그리는 방법, 갖다 놓는 방법. 그게 그 연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에 그랬던 거하고 뒤에 그랬던 걸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나 지금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갖다 놨는 방법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스피커 갖다 놨는데 스피커 해고를 바꿨다 하는 것 뿐이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안에 사운드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갖다 놨는 방법에 그거 하나의 대상을 갖다 놓고 그걸 여러 가지 개념 이야기거리를 갖다 종류가 이래 갖다 놓고 저래 갖다 놓고 한 거지. 그렇게 하나를 만들면은 다른 게 통하고 다른 게 되면은 그게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해나가는 게 과거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